국내 최대의 중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서 또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탱크로리 폭발로 3명이 사망한 지 불과 2달 만입니다. 오늘 사상자 중에는 함께 일하러 온 형제도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화학물질을 얼리는 공장을 비추는 화면. 평소와 다를 것 없다가 갑자기 CCTV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지진이 난 듯 진동이 울리고 연기와 먼지가 일어납니다.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콘크리트 잔해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철근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탄소광으로 만든 열교환기 덮개는 뒤로 보시는 것처럼 30m 넘게 날아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전 9시 26분쯤입니다. 공장 안 냉각 시설인 열교환기를 시험 가동하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폭발과 함께 무게 1톤의 덮개가 현장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폭발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다른 4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는 여천 NCC 소속 1명, 나머지 7명은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기밀 테스트를 하는 중에 그 미상의 폭발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평소 운전할 때 압력은 대기압 10배 수준이지만 사고 당시엔 압력을 17배까지 높였습니다. 경찰은 오작동이나 점검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안전구역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안전지침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순간의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사고의 사상자 중엔 같이 일을 나섰다가 생사가 갈린 형제도 있었습니다. 형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있던 동생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 5년간 여수산업단지에서 5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렸습니다. 그 오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오늘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공장으로 차량이 서서히 들어서는 순간 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폭발합니다. 불과 2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967년 여수 국가산단 조성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386건에 이릅니다. 150명이 숨지고 270명 넘는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사고만 65건, 17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일어나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도 따라다닙니다. 화학물질 유출이나 폭발 사고 위험으로 주민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산단 사고 대부분은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주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늘 폭발 사고가 난 여천 NCC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유해가스 누출로 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1년 10월에도 폭발 사고로 가스관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공장 전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직원 수만 600명,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했고 오늘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지난달 채굴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연이틀 강경 대응했던 청와대가 오늘은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번 일이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오늘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사과까지 요구했던 문 대통령은 추가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도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고 응수한 이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 차원의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미칠 파장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친문 표심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윤 후보가 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란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노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겪었던 이 망국적 정치 보복의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는 잘못된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나 판세를 놓고 신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결집 효과와는 별개로 중도층 확장엔 악재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친문 대 반문 구도가 더 선명해진다면 이 후보의 존재감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갈등 상황에서 비껴서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공약을 냈습니다. 개헌 카드를 꺼내든 건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발표한 10대 공약입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건데 9번째 공약으로 개헌이 있습니다.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직접 개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4년 중임제로 책임 정치가 가능하게 하고 또 개헌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차기 당선자가 임기 1년 단축을 수용하고 개헌을 하면 헌법상 다음 대통령부터 임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본인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것은 정치적 결단 사항입니다. 이 후보는 진통 끝에라도 개헌이 합의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공약하자는 겁니다. 선대위안 관계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임기 단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도입이나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완전 지원, 검찰개혁 완수 등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상투적으로 나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윤석열 후보는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주택 공급과 코로나19 지원 대책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의 성추행 피해를 알리자 학교가 도리어 2차 가해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학교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부모는 말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손편지 사진을 학교가 보내오고 문제의 학생들 자리 배치는 개인정보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8살 A양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학교에 바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쯤에 자초 지정이나 아니면 뭔가 연락을 주실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 뒤 아이들 마음이라며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손편지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중엔 A양이 가해 아이로 지목한 학생의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딸을 괴롭혔다고 지목된 아이들의 자리 배치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각자 아이들의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학교는 피해를 알린 지 2주도 안 돼 성추행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부인하고 목격자도 없어 어려웠지만 제대로 조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교육청이 이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숙명여대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표절로 판정되면 김 씨의 석사 학위는 물론 박사 학위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승렬 PD입니다. 지난해 말
JTBC는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을 검증했습니다. 추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울 클레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학 연구윤리협의회 교수들과 함께 검증한 결과 표절률은 42%였습니다. 현재는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논문 심사를 받기조차 어렵습니다. 보도 후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비조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습니다. 30일 이내의 예비조사, 이후 90일 이내에 본조사를 거칩니다. 이르면 5월쯤 표절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표절률 수치와 별도로 독창적인 시각이나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바랄까, 이 부분이 독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통상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김건희 씨의 대학원 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 측은 현행 연구윤리 규정이 없던 시절의 일이라며 당시 기준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한 슈퍼마켓 2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가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데 지나던 사람과 차량이 없어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는가 싶더니 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차 방지턱을 넘어 건물 외벽까지 부숩니다. 공중에서 앞으로 구르며 1층 앞 도로로 떨어집니다. 소리가 엄청 컸죠. 무너진 것처럼 간판 떨어졌나 그랬지. 그때 나중에 차가 뒤집어져 있더라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승용차 한 대가 추락한 건 오늘 오전 7시 56분쯤. 사고 충격에 건물 외벽이 뻥 뚫리고 일부는 뜯겨 나갔습니다. 차가 떨어진 자리에는 유리 조각과 플라스틱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여성 A씨가 얼굴 부위를 다쳤습니다. A씨는 해당 슈퍼마켓 직원으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그 에어백이랑 얼굴이랑 부딪혔기 때문에 얼굴에서 피가 나신 걸로 보고 이제 다리나 팔 이런 데는 괜찮다고 하시고. 출근 시간이었지만 지나던 시민이나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가 모자라는 곳이 많고 가격도 뛰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모레부터는 온라인에서는 못 팔게 한 데 이어서 가격이나 구매 개수에 제한을 둘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손진아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사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값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38,000원 정도의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했는데 취소 통보를 받고 나서 지금은 10개는 당연히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더라고요. 정부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기자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2개를 5만 원에 파는 제품은 정상가의 3배 값인데도 고민하는 사이 품절됐습니다. 심지어 20개에 120만 원을 부르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가격 통제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마스크처럼 한 번에 한두 개만 사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마스크 대란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또 13일부터 당장 구매 제한이 일어나게 되면 또 약국에 막 줄을 서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야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인 어드밴스로 생산을 늘려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대란 때랑 뭐가 다르냐 말이야. JTBC 신수빈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란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면에선 볼 수 없는 숨은 공신들을 홍희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You can't die even if you want to. And you don't have the courage to live. 우리말로 된 드라마에 영어로 다시 목소리를 입힙니다.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순위권을 휩쓴 우리 드라마의 영어 더빙 현장입니다. 이 한국계 배우는 여학생 온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꼭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감정까지 불어넣었습니다.
I really studied every episode. Like I didn't just watch the whole thing through. I like stopped and paused and then replayed that scene so I could really pay attention to, you know, her vocal inflections as well as her facial expressions. 좀비에 쫓기느라 헐떡이는 숨소리. 하다못해 비명소리도 생생합니다. Like the characters like running, fighting zombies, and like the whole time you're like breathing heavy, you're screaming. That makes the zombie genre a little bit tougher, but it's super fun though. I really enjoy it. 화면에 벙긋거리는 입 위로 다른 언어를 입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언어 자체가 한국어랑 영어가 조금 많이 다른 느낌도 있고 길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짧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만의 경쟁력은 현지 정서에 맞춘 더빙이 또 한 번 살렸습니다. 기존에 개척 못한 남미 같은 곳에서도 새 팬덤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현지화된 더빙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본 시간이 2년 새 6배 넘게 늘었다고 넷플릭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부턴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저희 JTBC에서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